여기에 있어요. 테리 얼굴 좀 보여줘.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요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 테리입니다. 낯을 좀 가리긴 하지만 여느 도도한 양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평화로운 간식 시간. 모두 한 입씩 냠냠하는데요. 그런데 테리만 얼음? 그리곤 간식을 피한다? 안 가. 거기 있어. 집사가 물러나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테리. 장난감을 흔들며 간절히 불러봐도 가장자리로 멀찍이 피해가는 테리. 테리 이리 오세요. 보고도 못 본 척. 집사 눈을 피해 등 뒤에서 혼자 놀기를 시전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긴장. 안 가, 안 가. 혼자 놀게 내버려 두라옹. 테리 녀석 언제부터 집사님들을 이렇게 피해 다녔어요? 2년 동안 아예 만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렇게 터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 벌써 2년째 테리와 술래잡기 중이라는데요. 테리 나왔어. 또 먹을까? 긴 시간만큼 도망의 귀재가 된 테리 덕에 늘 애가 타는 건 집사들 뿐입니다. 테리, 술 먹자. 가까이 오면 눈 튀어나간다옹. 일단 뭐 가까이만 다가가면 일단 눈이 일단 커지고 완전 동그래져서 커지고 긴장 상태에서 언제 도망가야 되지? 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 잘하는. 아, 막 돌아다녀요. 그렇지만 절대 가까이 오지는 않죠. 저희 1m 안쪽으로는. 테리가 허락한 집사와 녀석의 거리는 딱 1m. 2년째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리두기를 나 홀로 실천 중인 테리. 한 번쯤 봐줄 법도 한데 그 규칙을 어길 경우 녀석 스스로 격리에 들어가 버리는 게 문제랍니다. 1m 안 지키면 난 무섭다. 그래서 늘 테리의 간식을 따로 챙겨준다는 집사들. 집사가 자리를 피하자 그제야 고개를 빼꼼 내미는 녀석. 하지만 먹을 때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네요. 그냥 억지로 잡으려면 잡을 수가 있었겠죠. 솔직히 방에 몰아놓고 뭐 작은 방에 몰아놓고 아니면 화장실 그러면 귀 눕히고요. 막 엄청 서로 깨와 울어요. 싫다고. 그러니까 아예 시도를 못 하는 거예요. 테리와 봉봉이를 만난 건 3년 전. 어미 없는 형제냥이들이 안쓰러워 운영하던 가게 안으로 들이고 밥을 챙겨주면서 인연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무조건 저를 따라오는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거 운명인가? 지금 애들이 자기를 데리고 가라고 말하는 신호인가? 근데 이제 겨울은 또 다가오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 이마들 이모 애들 죽겠다 이러다가 데려오자 막 이랬죠. 운명처럼 다가온 녀석들은 새로운 환경에도 어렵지 않게 적응해 나갔다는데요. 이때만 해도 테리의 경계 수준은 보통이었답니다. 어쨌든 저쨌든 겨우 잡아서 애를 병원 가서 중성화 시키고 백신 3번 다 맞고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 심지어 여기 식탁 위에서 올라와서 밥 먹으면 내가 이렇게 만지고 근데 그게 이제 꽤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아예 손을 못 댔어요. 함께 입양된 형제 봉봉이는 경계심은 제로. 사람 좋아하는 개냥인데요. 또 어떻게 이렇게 같은 형제인데 같은 과정을 똑같이 겪었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테리의 경계심은 점점 심해져 다가갈 수조차 없게 된 겁니다. 녀석의 높은 경계심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테리 이리 와 깎아줄까? 깎아줄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집사의 노력이 무색하게 테리와의 거리는 좁혀질 줄 모르고 그 덕에 봉봉이만 매번 포식 중입니다. 이리 먹을까?
봉봉아, 그거 맛있냐? 맛있겠지. 테리 이리 와. 이게 웬일? 테리가 간식을 받아 먹습니다. 테리 이리 와. 잠깐 물러나나 싶더니 다시 냠냠하는 테리. 아, 이거 다 고쳐진 거 아닌가 했는데 그럼 그렇지. 집사가 한 손을 떼자 바로 물러나 버립니다. 손을 안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손만 들으면 이렇게 되니까. 테리 이리 와. 그러니까 이게 최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가까이 와서 좀 신뢰를 쌓았으면 좋겠다. 항상 방어 도망갈 준비하고 엉덩이 뒤로 빼고 먹잖아요, 다리. 이렇게 뭐 터치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니까. 테리 이리 와. 혹시나 집사의 손이 몸에 닿을까 잔뜩 긴장한 건데요. 가까워지려고 하는 만큼 녀석은 집사에게서 더 멀어집니다. 케이지에 넣어가지고 병원도 데려갈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애한테 트라우마를 심어주고 더 겁이 나게 하면 안 되니까. 극도로 손길을 거부하다 보니 집사를 피하는 나름의 노하우도 가지고 있다는데요. 항상 집사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만일을 대비해 도주로를 확보해둡니다. 이동이 필요할 때는 집사의 눈을 피해 은밀하고 아주 재빠르게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이건 뭔가요? 집사와는 철저히 거리를 두면서 냥이들과는 거리감 없이 잘 지내는 테리. 테리의 경계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오로지 냥이들뿐. 그토록 싫어하던 스킨십도 거리낌 없는데요. 집사가 한눈을 팔 때는 심지어 낮잠이나 자야겠다. 선반 위에서 편안히 잠까지 자는 녀석. 그리곤 어허, 큰형 신바에게 다가가 그루밍까지 해줍니다. 테리 윤석, 너 이렇게 사회성 좋은 고양이였니? 테리는 이제 첫째 신바랑 제일 친해요. 제일 친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의지하는 고양이라고 생각해요. 딱히 사이 안 좋거나 뭐 싸우거나 으르렁대거나 뭐 학절 그런 관계는 아예 없어요. 맞아. 말이가. 응. 나의 몸을 건들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고양이뿐이다. 맞아. 응.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건들지 마라 인간들아 이런 느낌. 그런데 집사들도 몰랐던 테리의 반전 모습은 따로 있었는데요. 죽어라 피할 때는 언제고 막상 집사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녀석. 집사야, 나만 빼고 뭐하냐? 풀이 죽어 방을 자꾸 뒤돌아보는데요. 설마 테리 너 집사님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전혀 신뢰를 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를. 맞아. 좋아는 해. 근데 그냥 그런데? 다가가기가 무섭나 봐요. 응. 근데 거리두기 그건 절대 좁힐 수 없다. 그럼 집사가 잠든 밤에는 어떨까요? 집사가 숙면에 들어가자 테리도 집사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사의 작은 움직임에도 깜짝 놀라 잠에서 깨더니 자리를 피하는 테리. 하지만 녀석 침대에서 멀리 떠나지 않는 모습인데요. 밤에는 1m 거리두기 자동 해제. 누구보다도 꿀잠을 잡니다. 알다가도 모를 테리의 속마음. 얼굴만 찍게. 조카 집사가 용기를 내보는데요. 테리의 젤리 만지기 성공. 왜 이렇게 보는 거야? 이때다 싶어 기념 촬영까지 하고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데 감히 내 몸에 손을 댄 것이냐? 밤에는 안 그러더니 낮이 되자 다시 1m 거리두기를 시작한 테리. 사실 이렇게 발바닥 만지는 거 처음이에요. 2년 만에. 아 2년이 아니고 난 진짜 3년? 진짜? 왜냐면 이거 엄청 많이 만졌고요. 이모는 이제 항상 잡으려고 이제 시도를 했고, 근데 이모가 시도를 하는데 저까지 시도를 하면은 더 겁나서 도망갈까봐. 그래서 이제 잘 안 만졌고서는. 하지만 젤리를 만진 게 심기를 건드린 걸까? 이불 속에 몸을 숨긴 테리를 이모 집사가 달래보는데요.
필요실까? 지금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걸 아는 건지 그래서 받아들이는 건지. 테리. 바로 그때 아 놀래라. 안전거리가 무너지자 소파 밑으로 들어가 자가격리를 시작합니다. 녀석이 단단히 삐쳤는지 장난감으로 간식으로 아무리 달래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삐졌어? 응? 맘 상했어? 만져서? 다시는 나한테 손대지 말라옹. 저희가 곧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옮겨갈 것이며 뜰채로 잡을 건가요? 파리채로? 뭐 야생동물처럼 마취총을 쏠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답이 없는 거죠. 너무 절망적인 거. 맞아. 과연 테리와 무사히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일주일 앞으로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양이들의 수호천사.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고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인공 테리는 어디 있을까요? 선생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저 바로 소파 밑에 있습니다. 아, 네. 항상 고부의 명당 장소죠. 네, 네, 고양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저기 끝에 숨어 있네요. 항상 이렇게 놀란 표정인가요? 이렇게 그 방문객이 왔을 때는 낯선 사람들이 왔을 때는 방에 들어가서 아예 안 나오거나 이렇게 소파에 들어가서 숨어 갈 있거나. 찬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 아예 안 나오는 거죠. 일단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은 회피, 네. 숨는 걸로 네, 하고. 네, 그러면 보호자분들과 편하게 있을 때는 어떤 막 상태인가요? 돌아다녀요. 그렇지만 절대 가까이 오지는 않죠. 저희 1m 안쪽으로는 아, 본인이 그 저- 기준이 1m가 안전선으로 생각하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테리가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테리도 지금 몸짓 언어를 봐서는 되게 약간 거리가 있을 때는 꼬리가 치켜 세워져 있다가 사람 근처로 딱 다가오는 순간에 꼬리가 이렇게 점점 수평에서 낮아지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 근데 테리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두려움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의 마음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사람한테 사람이 싫은 건 아니에요. 사람은 좋고 사람이 주는 간식을 먹는 것도 좋은데 이 거리 안으로 거리가 좁혀졌을 때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너무 강하게 지금 박혀 있는 상태. 네, 맞아요. 사람을 좋아하는 테리와 두려워하는 테리.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건데요. 집사에게 다가가는 동시에 도망칠 준비를 하는 이유랍니다. 정확히 사람 손이 테리한테 가는 순간에 뒤로 바로 물러서고 네. 맞아요. 사람 손에 움직임이 생기면 더 빨리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네요. 근데 잡는 과정도 봉봉이는 쉽게 그냥 바로 안았고 처음에 가게에서 내려올 때. 네. 쟤는 케이지 안에 간식을 넣어서 들어갔을 때 잠궜기 때문에 그때도 엄청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한번 갇힌 적이 있는 네. 거네요. 네. 아, 그래서 병원 가는 내내 엄청 울었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상황이 됐던 거는 병원에 갔을 때는? 테리만 놔두고 나가라 했거든요. 네. 왜냐면 일단은 뭐 야생 고양이였고 길고양이였고 근데 그 진료실 안에서 점프하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그렇죠. 첫 병원 방문 때 사람 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생겼다는 것. 소심하고 겁이 많을수록 놀란 것도 크고 그 트라우마도 오래 가요. 안 잊히고 있어요. 성향도 그렇고 이미 트라우마가 생긴 상태인데 그 남은 1m 거리를 어떻게 좁힐 것이냐. 마지막 그 허들을 넘기가 어렵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손에 대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테리가 집사 옆에서 잠을 자고 집사가 안 보이면 오히려 더 찾는 게 녀석과 집사와의 애착 관계는 견고하다는 것.
이게 막 이제 트라우마가 돼서 절대 못 친해지겠진 않아요. 왜냐하면 1m만 벗어나면 너무 신뢰는 있어요. 여유로워. 맞아요. 신뢰가 있어요. 심지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를. 맞아. 그리고 사람과의 스킨십. 하지만 스킨십이 꼭 앉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펫이라도. 응. 그냥 조금 괜찮아. 쓰다듬을 수 있고 잠깐 뭐 10초 이내 짧은 안거나 들고 이동시키는 맞아. 정도까지만 네네네네. 그거면 네. 완전 그거- 충분해요. 그렇죠.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충분해요. 네, 네. 목표를 그렇게 잡죠. 네, 네, 네. 먼저 테리와 가까워져야겠죠? 테리가 뭐 아직까지는 무서워서 숨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까워지는 기본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중요한 거는 서서히 천천히 다가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통해서 어떻게 다가가는지 좀 보여드릴 네네. 거고요. 기본 교육은 이런 그냥 지시봉 하나 있어서 그냥 안전거리용이에요. 그리고 이 거리를 조금씩 좁혀나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앞에 이렇게 대면 옳지 간식을 앞에 톡 던져주는 상황 이벤트가 생기고 1, 2초 이내에 일어나야지 아, 직접적으로 인지가 가능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의 연장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은 아니니까. 네. 그리고 첫 번째 단계에서 잘했다라고 하면 한 단계를 그냥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고양이 사이가 이제 가까워지잖아요. 심바 피하지 않고 냄새 맡았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옳지. 거리가 좁혀진 이후에는 직접 터치로 넘어가는 거죠. 심바. 손이 닿으면 옳지. 좋은 일이 생긴다는 긍정적인 기억을 만들어줌으로써 스킨십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냄새 맡잖아요. 와우. 옳지. 대박. 테리의 경우 평소에도 높은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녀석 이사 갈 때까지 처방받은 항불안제를 먹기로 했는데요. 지시봉을 가까이 가져가도 거부감이 없는 테리. 지금처럼 신바에게 했던 거 네. 그대로 보호자분들께서 네,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쪽으로 올 본인이 수 있도록. 다가오게, 그죠? 네, 매일 하실 수 있겠죠. 해야죠. 그럼요. 무조건 해야죠. 네. 테리야, 이제 이사 갈 준비하자. 자, 지금 이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작 교육은 필수잖아요. 네. 지금 보이는 이동장은 이거 하나인데 네. 다른 이동장은 또 없나요? 있어요. 3개가 더 있습니다. 네. 네. 다양한 이동장을 가지고 있는 테리네. 하지만 고양이에게 적합한 이동장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동장은 합격입니다. 왜 합격이냐면 고양이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병원에 갔을 때 앞을 열지 않고 이동장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필요한 체크나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오. 단 지금 집에 있는 고양이들의 체형을 봤을 때 좋은 이동장의 기준은 아이들 체형 기준에서 안에서도 방향을 틀 수 있어요. 이거는 고양이들한테 최악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고양이 상태를 우리가 관찰하거나 필요한 걸 하기 위해서는 고양이가 무조건 나와야 바깥으로 돼요. 끄집어내야만 해요. 냥이들이 이동장과 친해지려면 평소 숨숨집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 여기다 둘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두시고 여기다가 그냥 출근하시거나 외출하실 때 간식만 이렇게 던져놓고 가세요. 네네. 훈련 조교로 나선 봉봉이. 간식 던져주면 냄새 맡고 이동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 일단 이 교육이 편안하게 잘 되면 그 다음은 그냥 뚜껑을 이렇게 얹어만 놓을게요. 조금 모양이 바뀌었잖아요. 좀 이동장 형태가 됐잖아요. 긴장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똑같아요. 자기가 갇혔다는 느낌만 안 들으면 돼요. 평소 교육의 중요한 점은 내가 이 공간 안에 완전히 갇혀서 내가 원할 때 나갈 수 없어.
이 느낌만 안 들면 돼요. 이사 당일에는 고양이들이 이사가 시작되기 전 고양이들을 이동장에 넣으셔서 미리 차에 옮겨 두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사 가게 되는 집에 고양이들의 방, 작은 방 하나를 미리 고양이들 방으로 세팅을 해 두시고 고양이들을 이동장째로 그대로 옮겨 두시고 문 앞에 고양이 있음이라고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완전히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는 고양이들의 필수 요소인 먹고 마시고 수직 공간, 스크래칭 공간, 그리고 화장실 공간까지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지금 잘 꾸며진 좁은 공간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편안하게 적응하고 조금씩 방사형으로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선택권을 고양이에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좋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네, 네. 네, 훨씬 더 지금보다 네. 훨씬 소리 듣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일단 나머지 애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테리한테도 꼭 긍정적인 반응이 따라올 거라고 믿어요. 네, 너무 믿어요. 네. 며칠 후 테리네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동장을 낯설어 하던 테리가 조금씩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려가고 있다는데요. 아이 깨끗해, 잘 먹었네. 거기에 집사가 손을 내미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녀석이 이제는 먼저 다가오게 된 것. 정말 대단한 변화죠? 맞아요, 우리 테리.